쪽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그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 야,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런 어떤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딱.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 한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을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해안 이렇게 그 섬들이 쫙 쏘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산수와 같은 너무나 뭐 아름답죠 그냥. 안나푸르나에서 다치신 다리가 지금도 네. 그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아프고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못 꿇고 이 발목이 지금 굳었어요. 발목이 안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딱 굳어갖고 발가락만 저는 현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사면을 올라갈 때, 특히 산 올라갈 때는 좀 뒤꿈치가 안 닿아요. 앞꿈치로만 오른발은 앞꿈치로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아픈 거죠. 고통도 많이 따르고. 그래 이렇게 또 이런 데 앉아있다 갑자기 딱 일어서면 그때 딱 딛는 순간에 막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야지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가셔요. 지금도 이렇게 발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마음의 자극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리를 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18,000m 여러 산들을 또 도전해서 성공도 하고 또 물론 실패도 하고 지금도 제가 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정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런 원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선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뢰라는 부분이 이게 형성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분위기 안 되면 절대 그렇게 생명을 서로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팀워크. 항상 대원들한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절대 둘이 아니래요. 나라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없다. 우리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원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의지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려면 대장이 리더로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실체 공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냉철해야 되고, 이게 냉철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원들의 생사골을 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결단력도 중요해야 되고 판단력도 중요해야 되는 것이고. 8,000m를 저를 4번씩이나 같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진짜 생사고를 같이 나누던 형제 이상에 가까운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제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이제 재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2004년도에 도전을 하러 가요. 결국 이제 성공은 했어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정상 직하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앞에 암도게 된 겁니다. 설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왔던 재학생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이제 1900, 8000m를 세계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겠습니까?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는 내려가라. 여기 다 있다가 너 위험해질 수 있다. 너 내려가라. 난 여기서 밑에 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내려가라. 결국에 이제 후배를 내려보내고 이 친구 앞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룻밤을 지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밑에서 그 이제 부대장하고 셀프들이 올라갔는데 벌써 그때는 뭐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은 벌써 다 이제 거의 굳어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 어떤 그 사람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또 거기서 하룻밤을 또 지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먼저 내려갔던 후배도 역시 내려가다 어디로 실종을 됐고 구조를 하러 올라갔던 부대장도 결국 이 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같이 어떤 밤을 지새다 그 과정에 또 부대장도 실종돼 버리고 올라왔던 셀파들은 먼저 그냥 도저히 날씨가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는 그 사이로 매달려 채로 그냥 거기서 줄에 매달려 가지고 숨을 거니게 되죠. 실종이 되거나 아예 뭐 없어졌다거나 아예 어디 뭐 절벽 밑에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 지가 좋아하는 산으로 올라가겠으니까 산대로 산악인들은 다 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딱 길목에 거기 있는 거예요. 길목에 정상을 가는 길목에 거기에 딱 줄에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팀들이 그 정상을 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얘기를 들은 바 거기 그 딱 길목에 매달렸고 또 사진까지 찍어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제가 딱 입수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이대로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 많은 또 누군가가 정상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봤을 때 제가 도저히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런 휴무원정대를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후배 시설을 이제 수습하러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즌 수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어떤 그런 예의가 선례가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이면 어떻게 시즌 공부해 이런 어떤 이런 거로 자료라도 있으면 좀 제가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응용할 텐데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일반적인 우리 산에서 뭐 일반 구조 활동하는 식으로 그냥 그 정도 장비도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냥 분명히 해내야 된다. 해낼 수 있다. 어쨌든 줄을 끊고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후배와 그래 내가 꼭 너는 내가 거기서 내릴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어떤 마음 약속을 하면서 간 거죠. 1년 동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눈과 얼음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그 시신을 뜯어내가지고 끌어내릴 때 제 눈앞에 딱 그냥 보이는 순간 막 이제 어떻게 뭐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 흘렸죠. 끌어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냉동인간이죠. 냉동인간. 얼어 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응? 막 내가 네가 지금 뭐 집사람 아들인데 그걸 가야지. 어떤 그래서 이제 뭐 만약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막 셀파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간 결국 우리 살아있는 사람 구조하러 올라간 우리 자체도 이제 생명 위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리려면 시간이 엄청 더 걸리는 거고 그 순간 능선을 이쪽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 빨리 올라오죠. 파내라 저기 파라 막 올라간 걸 이제 막 도로 걷어내고 좀 팠죠. 파고 이제 시즌을 끌어올려 거기 아주 막 이제 조망이 괜찮아요. 해도 잘 들고 그래 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이제는 그 형이 찬동이 바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산을 내려왔죠. 한 시간쯤 걸어 내려오는데 밑에 막 줄도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멈추는 거예요. 바람 한 점이 안 불어. 완전 무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게 꼭 초봄, 이런 봄 날씨 같은 그렇게 온화해지는 거예요. 그 8,500m 되는 그 고도 선상에
이게 꼭 도저히 그 지대의 그런 기후, 날씨,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순간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포근해지는 것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 8,300m에서 원래 그 텐트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딱 내려왔는데도 뭐 힘도 안 들고 날씨도 계속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자지 말고 내려가자 더. 그리고 그 7,000m까지 내려왔어요. 거기 밑에 텐트, 7,000m 내려 텐트에 거기 자려고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또 괜찮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춥지도 않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서 그 추워 막 두통 옷들 내려오면서 한 겹씩 두 겹씩 벗으면서 그래갖고 그 7,000m 가까운 곳에 내려와서도 야, 난 내려갈랜다. 그러죠. 혼자 그 밤에 그 산을 내려오는데 6,800m까지 내려오는데 그때가 밤 한 9시쯤 돼서 그걸 딱 내려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쫙 비치는데 그러면서 그래 준모랑 맛이 그래도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냥 내려가라. 이러신 것 같고 또 그 후배 역시 형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형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 이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후배가 또 이해를 해주고 딱 이렇게 받아주고 막 그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은연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와서 이제 좀 많이 울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주 이렇게 산에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후배들이 유품을 다 이제 불태우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돌아왔죠. 제가 3살 때 부모님하고 이사를 온 것이 바로 또 원도봉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로 이사를 왔어요. 산 속으로. 그래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시고 부모님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산이 아닌 제 윤영기 씨는 놀이터고 또 삶의 어떤 터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부분이 일찍부터 저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히말라야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신 건가요? 클라이밍을 제가 좀 배우게 됐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큰 이게 암벽지대가 있는데요. 주말이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어요. 등반하고 그랬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볼거리가 산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 절벽 밑에 이렇게 쭉 우리가 앉아서 그 아저씨들, 형들 그 등반하는 모습 구경하면서 먼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봉산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많은 산들을 이렇게 막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산을 바라보는 대하는 시각과 사고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이제 이 대한민국 산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좀 더 이제 좀 크고 높고 좀 더 어려운 거, 큰 산을 좀 가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이제 8,000m 산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 산에서 얻은 어떤 삶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뭐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항상 하심의 마음, 항상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산만 올라가면 그런 산이 그렇게 깨우침을 줘요.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깨우쳐지고 산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어떤 여러 가지 막 잡념들 막 안 좋았던 생각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하면서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산을 탁 벗어나서 또 속세에 들어오면 그것이 또 이렇게 어느 순간 그냥 또 싹 이렇게 같이 희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산을 오를 때마다 산이 그런 깨우침을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제 인생에서는 좀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죠. 예.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 이걸 만들어갈 과정에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진짜 온 지구상에 쫙 퍼지고 대한민국 쫙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활기차고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 또 전 세계 모두가 평화와 모든 사랑이 행복한 그런 전 세계 지구가 되기를 바라합니다. 이 모든 것에 바로 어묵으로 힘을 주는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해줄 수 있다. 너 내려가라. 난 여기서 밑에 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내려가라. 결국에 이제 후배를 내려보내고 2층 앞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룻밤 지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밑에서 그 이제 부대장하고 셀프들이 올라갔는데 벌써 그때는 뭐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은 벌써 다 이제 거의 굳어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 어떤 그 사람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또 거기서 하룻밤을 또 지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먼저 내려갔던 후배도 역시 내려가다 어디로 실종을 됐고 구조를 하러 올라갔던 부대장도 결국에 이 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같이 어떤 밤을 지새다 그 과정에 또 부대장도 실종돼 버리고 올라왔던 셀파들은 먼저 그냥 도저히 날씨가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그 사이로 매달려 채로 그냥 거기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죠. 실종이 되거나 아예 뭐 없어졌다거나 아예 어디 뭐 절벽 밑에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 지가 좋아하는 산으로 올라가겠으니까 산대로 산악인들 다 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딱 길목에 거기 있는 거예요. 길목에 정상을 가는 길목에 거기에 딱 줄에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팀들이 그 정상을 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얘기를 들은 바 거기 그 딱 길목에 매달렸고 또 사진까지 찍어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제가 딱 입수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이대로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 많은 또 누군가가 정상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봤을 때 제가 도저히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런 휴무원정대를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후배 시설을 이제 수습하고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즌 수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어떤 그런 예의가 선례가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이면 어떻게 시즌 공부해 이런 어떤 이런 거로 자료라도 있으면 좀 제가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응용할 텐데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일반적인 우리 산에서 뭐 일반 구조 활동하는 식으로 그냥 그 정도 장비도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냥 분명히 해내야 된다. 해낼 수 있다. 어쨌든 줄을 끊고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춥지도 않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서 막 두통 옷들 내려오면서 한 겹씩 두 겹씩 벗으면서 그래갖고 그 주침에 가까운 곳에 내려와서도 야, 난 내려갈랜다. 그러죠. 혼자 그 밤에 그 산을 내려오는데 6,800m까지 내려오는데 그때가 밤 한 9시쯤 돼서 그걸 딱 내려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쫙 비치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준모랑마 씨는 그래도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냥 내려가라. 이러신 것 같고 또 그 후배 역시 형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형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 이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후배가 또 이해를 해주고 딱 이렇게 받아주고 어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은연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와서 이제 좀 많이 울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산에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후배들이 유품을 다 이제 불태우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돌아왔죠. 제가 3살 때 부모님하고 이사를 온 것이 바로 또 원도봉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로 이사를 왔어요. 산 속으로. 그래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시고 부모님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산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것이 산이 아닌 제 윤영기 씨는 놀이터고 또 삶의 어떤 터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으로 산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부분이 일찍부터 저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히말라야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신 건가요? 클라이밍을 제가 처음 배우게 됐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큰 이게 암벽지대가 있는데요. 주말이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어요. 등반하고 그랬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볼거리가 산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 절벽 밑에 이렇게 쭉 우리가 앉아서 그 아저씨들, 형들 그 등반하는 모습 구경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 쪽,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그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런 어떤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딱.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 한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을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해안 이렇게 그 섬들이 쫙 쏘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이렇게 산수와 같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냥. 안나푸르나에서 다치신 다리가 지금도 그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아프고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못 꿇고 이 발목이 지금 굳었어요. 발목이 안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딱 굳어갖고 발가락만 저는 현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사면을 올라갈 때, 특히 산 올라갈 때는 좀 뒤꿈치가 안 닿아요. 앞꿈치로만 오른발은 앞꿈치로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아픈 거죠. 고통도 많이 따르고. 그래 이렇게 또 이런데 앉아 있다 갑자기 딱 일어서면 그때 딱 딛는 순간에 그 막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야지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가셔요.
지금도 이렇게 발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은 자괴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달을 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18,000m 여러 산들을 또 도전해서 성공도 하고 또 물론 실패도 하고 지금도 제가 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정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런 원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선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뢰라는 부분이 이게 형성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 그렇게 생명을 서로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팀워크. 항상 대원들한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절대 둘이 아니래요. 나라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없다. 우리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원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의지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려면 대장이 리더로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실체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냉철해야 되고, 이게 냉철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원들의 생사골을 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결단력도 중요해야 되고, 판단력도 중요해야 되는 것이고. 8,000m를 저를 4번씩이나 같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진짜 생사고를 같이 나누던 형제 이상에 가까운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제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이제 재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2004년도에 도전을 하러 가요. 결국 이제 성공은 했어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정상 직하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앞에 암독이 된 겁니다. 설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도 가도 못 하게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왔던 재학생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이제 처음 그런 8,000m를 세계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겠습니까?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는 내려가라. 여기 다 있다가 너 위험했던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후배가 이거든. 그래, 꼭 너는 내가 거기서 내릴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어떤 마음 약속을 하면서 간 거죠. 1년 동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눈과 얼음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그 시신을 뜯어내가지고 끌어내릴 때 제 눈앞에 딱 그냥 보이는 순간 막 이제 어떻게 뭐 제 감정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맺죠. 끌어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냉동인간이죠. 냉동인간. 얼어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응? 내가 네가 지금 뭐 집사람 아들인데 그걸 가야지. 어떤 그래서 이제 뭐 만약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막 셀파더러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간 결국 우리 살아있는 사람 구조하러 올라간 우리 자체도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리는 거고. 그 순간 능선을 이쪽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 빨리 올라오죠. 파내라 저기 파라. 막 이렇게 올라간 걸 이제 도로 걷어내고 좀 팠죠. 파고 이제 시신을 끌어올려 거기 아주 막 이제 조망이 괜찮아요. 해도 잘 들고. 그래, 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이제는 곧 형이 잠들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산을 내려왔죠. 한 시간쯤 걸어 내려오는데 밑에 막 줄도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멈추는 거예요. 바람 한 점이 안 불어. 완전 무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게 꼭 초봄, 이런 봄 날씨 같은 그렇게 온화해지는 거예요. 그 8,500여 미터 되는 그 고도 선상에 이게 꼭 도저히 그 지대에 그런 기후, 날씨,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순간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포근해지는 것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 8,300m에서 원래 그 텐트에서 자기를 했거든요. 딱 내려왔는데도 뭐 힘도 안 들고 날씨도 계속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자지 말고 내려가자 더. 그리고 결국에 7,000m까지 내려왔어요. 거기 밑에 7,000m 내려 텐트에 거기 자려고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또 괜찮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